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7일, 오늘 월요일이고요. 오후 4시 4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고점 아직 안 넘었고요. 그렇다고 상단선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하단선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 중에 예, 이게 제일 특이한 흐름이죠. 근데 올라갈 때 보면 하단선을 찍고 올라가고 하단선을 찍고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상단선 쪽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계속 시간 때우면서 머무르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자도 힘들고 사실 매도자도 힘든 거죠. 매수자는 적정한 매수가를 구하지 못해서 힘든 거고 반대로 매도자는 매도 영역이 있는데도 안 떨어지니까 예, 힘든 거죠. 어쨌든 월봉은 아직 정고점을 안 넘었기 때문에 매수가 성공한 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매도가 성공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수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매도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주봉 일단 오늘 고가 넘었어요. 주봉은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예, 주봉을 활용한 매도 전략은 어렵죠. 지금은 이제 매도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건 주봉이 아니라 월봉입니다.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매도 전략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월봉입니다. 주봉은 매수가가 여기에요. 428.15 정도인데 매수가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봉에도 매수가가 422대에 있나요? 음, 주봉 매수가는 제가 보기에 422대에 있어요. 주봉 매수가는 428대 있고 그럼 만약에 이게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구조가 되려면 차라리 422대까지 내려가거나 428대까지 내려간 다음에 호재를 등에 업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면 차트를 멋지게 그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주봉 매수가나 월봉 매수가나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봉 매도가 위에서만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쉽게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죠. 자, 일봉. 자, 일봉만 이제 하단선을 활용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이제 내일로 가면, 예, 여기 이제 상단선이 내려오고 하단선은 이렇게 약한 게 하나 생기고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오늘이 영구간인데 고가 저가를 다 높였죠. 종가까지 높였기 때문에 영구간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구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투 올라갔고 저투 올라갔고 종가 투심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올라갔어요. 네 가지가 다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내일 가면 다시 1구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래량만 0구간이라서 거래량은 이제 내려갈 일이 없고 예. 그다음에 고가, 저가, 종가는 하락하면 하락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오늘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오늘 고가가 돌파되지 않으면 매도. 예,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되는 거죠. 갭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가 이제 한쪽의 방향에 유리하게 하겠죠. 지금은 거의 다 센터라 이게 갭상승이 위로 오면 하단선은 발달하면서 고가를 넘기에 유리할 거고요. 그럼 이제 매도자가 매도하기 힘들겠죠. 반대로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 상단선이 발달하고 하단선이 덜 발달하면서 반등시 매도하기에 좋은 구조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고가 넘지 못하면 매도, 저가 깨지 않으면 매수입니다.
예, 거래 전략은 그냥 깔끔한 것 같아요, 일봉은. 왜냐면 주봉이랑 월봉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봉은 완전히, 예, 428 빼고는 아래 위로 타이었고, 또 월봉은 위를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월봉은 매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봉의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략을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 월봉 똑같죠?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 예, 거의 2포? 3포요. 3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넘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안 넘어요. 그게 신기해요. 가까운데 안 넘어. 예, 그리고 선물은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음봉이에요. 하단선은 429대에 있습니다. 선물은 목요일까지만 유효하고, 예, 목요일 종가가 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차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갭이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예, 아무 소용 없어요. 없어져요. 자, 내일 보면 똑같이, 예, 이렇게 갇힙니다. 위에 상단선 내려오고 아래 하단선이 아직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갭이 어느 쪽으로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 발 빼는 거예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이제 주봉의 매수가인 428대, 429대였나요? 거기까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429대까지 조정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지난달 저가를 고려해서 422대의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하단선이 살아 있으니까 개파락이 나오면 취소해요. 그다음에 오늘 저가가 붕괴됐다. 그러면 429 아래에서 매수 가능하고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근데 지난주 저가도 붕괴됐어? 그러면 422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고 지난달 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1번까지 했죠. 레버리지. 예, 지난달 고가 안 넘었으니까 이제 계속 이거는 레버리지는 좀 단순해요. 왜냐하면 선물은 매도할 사람도 있고 매수할 사람도 있잖아요. 현물은 그게 없잖아요. 이건 그냥 홀딩 하실 건지 파실 건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매수 영역이 없잖아요. 예, 이건 매수하려면 예, 2만 8천 원 정도는 와야 돼요. 그 2만 8천 원 안 오면 주봉에서 매수 전략이 없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일봉 하단선에서 이제 튕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단선 아래서 매수하시는 거고요. 내일은 오늘 저가가 기준이 되겠죠. 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어요. 붕괴되면 매수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코퍼스. 월봉은 계속 매수가 아래에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머물고 있어요. 주봉은 저가 깼으니까 양봉 나는지 음봉 나는지가 관건이에요. 양봉 나면 이제 다음 주에 매수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음봉 나면 예, 또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예, 주봉을 사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봉은 좀 다른 얘기죠. 일봉은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아. 주봉의 저가가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일봉에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대신 내일 막 상승을 해서 충분한 상승폭이 확보되면 홀딩할 수 있는데 예, 내일 매수했는데 주저앉았다. 그러면 일본 가지고 매수했기 때문에 예, 보유하기 힘들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예, 공유해드릴 내용이고 오늘 거래 내역을 보면
음, 개인이 657억 샀고 외국인이 1873억 팔았고 기관이 1185억을 샀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1197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1517억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별 내용이 없어요. 이거를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려면 이걸 봐야 돼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건 6월달 누적이에요. 6월달 누적인데 개인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야 월봉에서 안 밀려요. 그러니까 월봉 상단선 위에 가 있는데 예, 지금 월봉 상단선 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월봉 상단선 여기 있으니까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 상단선 위에서 머물려면 이 상단선에서 매도 치는 주체가 개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이 현물에서 당일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매수세가 커지면 예, 누적에선 매도세가 줄어요. 예, 그래서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뀌면 쏟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 매수자가 개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 개인에게 현물을 안 주는 거예요. 버티기 위해서. 버티고 싶으니까 안 주는 거죠. 너 그냥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거래량을 예, 이렇게 줄여 놓은 거죠, 지금. 예,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잘 보시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개인은 4,589억 매도고 외국인이 2천억,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2,500억 정도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2천억 매수했다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천억인데 이거 5일 동안 거래한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400억씩 샀다는 얘기입니다. 400억씩. 대충 400억, 500억씩 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400억, 500억 사면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죠? 지난달에 8.5조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지난달에 외국인이 현물을 내다 판 금액이 8.5조입니다. 8.5조. 예, 8.5조 팔아놓고 지금 2천억 샀어요. 예, 그러니까 8.5조 팔아놓고 2천억 샀더니 지금 외국인이 돌아왔다 상승장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흐름은 만기를 노린 예,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만기 이후에는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의 흐름.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현물을 매수하고 증시를 떠받치는 흐름은 예, 만기의 특정 지수로 가기 위한 예, 자금의 집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물 매수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요, 돈이. 끌어올리기엔 너무 작은 돈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하루에 맘 놓고 매수하면,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증권이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면요. 보통 뭐 1조 원 정도는 뭐 하루에도 넘기니까 3조 원대도 넘기는 날도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진짜 이거 상승장으로 간다. 그러면 5조는 사야 돼요. 개인이. 예, 개인이 5조 이상, 아니, 팔아야죠. 개인이 5조 이상 팔면, 아,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개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가면 그냥 시간은 갈 수 있어요. 시간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이거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까요? 49조를 매수했는데 그 중에 4,500억을 팔았어요. 예,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 외국인, 아니, 올해 개인이 매수한 총액이 예, 49조 8천억이에요. 누적으로. 예, 지금 오늘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말은 올해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 분들이고, 예,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증시가 폭등한다. 그러면 그 돈은 다 개인분들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상승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을 만한 흐름이 나오면 저도 생각을 바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이 수치에서라도.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정신줄을 놓고 밑에서 다 팔았는데 꼭지에서 1조 원씩 계속 한 달을 매수한다? 그럼 저도 생각을 바꿔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거의 고속도로처럼 한 번에 빠지는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개인 물량을 털어야 되는데 개인 물량을 그런 방식이 아니면 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으로 갈 수는 있으나 상승으로 갈 만큼의 강력한 자금의 흐름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만기일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원하는 지수에다 끌어다 놓을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일단 목요일까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